안녕하세요. 정순현의 상한론 읽기를 진행하는 한의사 정순현입니다. 지난 2편에서는 상한 잡병론이 탄생한 사회적, 학술적 배경과 남겨진 판본들을 공부했습니다. 전쟁 및 질병의 유행과 동행하면서도 중경은 위대한 임상 환인서를 창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한 잡병론은 후대에 유전하며 상한론과 금계요력의 두 권으로 나뉘었고 송대의 정식의 판본이 처음 발행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판본들이 유행하는 가운데 현대의 출판에는 조계미의 번각송판 상한론이나 지평본 상한론 또는 기린고본 상한론 등이 저본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한론 전체의 내용의 편제를 분석하고 그 학술적 공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고대에 사용된 한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맹자는 위 해왕을 만난 자리에서 그가 간신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저를 만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제가 가기만 하면 사악한 자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 경우는 찰 한자를 간사 또는 사악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일본의 중수유충은 이와 관련하여 사기를 말하여 한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모두 옛글자의 뜻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곧 고대에는 찰 한자를 사기나 사악함의 의미로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은 곧 사기입니다. 사기의 종류는 풍, 한, 서, 섭, 조, 화의 6가지이며 이들을 외부사기라고 합니다. 외사가 들어와 일으킨 병이 외간병입니다. 모든 외간병의 공통 특징은 열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열하는 외간병을 상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문연론에는 저 열이 나는 병들은 모두 상한의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안경 58란에 상한에 5가지 종류가 있다. 중풍, 상한, 서본, 열병, 온병이 그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앞의 상한은 일체 외관병을 가리키는 넓은 뜻의 상한이고 뒤의 상한은 오로지 풍한사기에 의해 즉시 발병하는 외관병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의 상한입니다. 온병은 즉각 발병하지 않고 잠복하였다가 발병하는 상한입니다. 앞서 언급한 천행이나 시행에 대해 비급 점검 요방에서 소사마는 상한은 고매한 선비의 말이며 세상에서는 천행이나 온역이라고 한다 라고 하였고 가롱은 주비급방에서 고상한 말을 귀하게 여겼으므로 총칭할 때 상한이라고 한다. 시속 사람들은 시행이라고 부른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의 상한은 발열하는 일체의 외관병을 뜻하고 좁은 의미의 상한은 풍한으로 인해 즉시 발병한 외관병을 말합니다. 론자의 의미입니다. 문심조롱에서 유협은 론이라는 것은 광범한 법칙과 많은 견해들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의 이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한론은 외감과 잡병의 이론과 경험을 모두 결집하고 종합하여 서술한 서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한과 론의 의미에 대해 항만산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힙니다. 상한론은 상한잡병론이 산실된 뒤 처음으로 왕숙하가 남은 편들을 정의하여 세상에 드러낸 것이다. 상한론으로 이름을 지은 이유는 책 중에 상한병의 변증론치 내용이 비교적 많이 남았지만 잡병의 변치 내용은 비교적 적기 때문이었다. 또한 왕숙하가 상한잡병론 중의 상한병과 잡병을 정밀하게 재단하여 나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한론 중에는 자연히 적지 않게 잡병의 내용도 실리게 되었다. 이후 송신왕수가 발견한 금계 옥합열악병의 두관을 정리하였을 때
상권의 상한을 논한 부분은 빼버렸지만 중하 2권의 변증 논치 내용은 다행히 보존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상한잡병론은 상한과 잡병을 함께해서 논술한 저작이었다. 아울러 상한론 역시 상한병만의 변증 논치 전서가 아니며 금계유략 방론 또한 잡병만의 변증 논치 전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한 중에 잡병이 있고 잡병 중에 상한이 있다. 상한론은 모두 10권 22편입니다. 1편인 변맥법 제1편에는 병맥의 변별을 논술하였습니다. 2편 평맥법 제2에서는 평인의 맥을 논술하였습니다. 참고로 맥법은 내경으로부터 비롯되어 중경과 숙화를 거쳐 이 시즌의 비노맥학으로 전승되었습니다. 제3편 상한리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치료, 조리와 예방의 원칙, 그리고 온병을 논술하였고 제4편에서는 각궁반장, 사지, 주육 등의 병이 발생하는 경병과 섭에 손상된 섭병, 그리고 서열에 손상된 갈병을 논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태양병 맥증병치 상 제5, 변태양병 맥증병치 중 제6, 변태양병 맥증병치 하 제7로부터 시작하여 육경병을 모두 지나 변음양이 차후 노복병 맥증병치 제14까지의 10편 398조를 후대의 결본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편은 육경변증이 주요 내용이어서 후세 의가들이 매우 중요시하며 학습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상한론 읽기의 텍스트인 항만산 상한론 강의 또한 저 시편 중에서 선택한 논문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반부 14편을 제외한 후반부의 8편을 가여불가 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후 8편에는 원문이 없는 조문이 보이기도 하고 육경병편과는 다른 귀납으로 병증을 논술하기도 하여 육경병편의 교정과 보충에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상한론 398조문의 골자를 말한다면 입법 방략의 4글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중 논리 또는 이치에 해당하는 이는 상한론이 황제 내경과 난경의 정화를 개성하여 육경변증 체계를 창립한 것을 말합니다. 육경변증의 구체적 지침은 차후에 알아보겠지만 이로써 임상변증의 근거와 치료의 준칙이 성립하였습니다. 법은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을 말합니다. 치료의 때 원칙은 부정거사이며 양기를 부조하고 유기를 보호하며 진액의 보존을 목표로 합니다. 치료는 한, 토, 하, 화, 원청, 보, 소, 삽의 9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탕액경의 내용을 계승한 상한론의 백시 2방은 약을 가려 쓰는 법이 정당하고 방의 조합이 은근하며 약의 배후가 우수하고 양량이 합당하여 일정한 효과를 항상 기대할 수 있으므로 현대까지도 여전히 광범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제약의 정초가 되어 후세에는 묻방의 조종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약물의 제형은 다양하여 탕제, 환제, 산제, 함인제, 항문전제, 권장제 등이 있으며 이는 의약제약의 발전과 의약 제제 기술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를 후세에 경방이라고 부르는 것은 경정과도 같은 방제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같이 변증론치와 입법 방향으로 구성된 상한론서에 대해 항만산 교수는 전반부를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였습니다. 진대 이래 역대 의가는 모두 상한론의 학습과 연구를 중시하였다. 상한론을 만세의 법문을 열어 제친 것이며 이는 진실로 의문의 성서이다 라고도 하였으며 당대 이후에는 의관고시의 필수 과목이 되었다. 그러므로 상한론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의학유산의 필독서이며 또한 이는 전업의가가 반드시 닦고 익혀야 할 과목인 동시에 국가고시의 과목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상한론은 의학 각과의 임상의사가 평생토록 읽어야 할 한 권의 책인 것이다. 오늘은 상한론 글자의 뜻과 상한론 22편 전체의 편제와 결본에 대해서, 그리고 책 중 조문들이 내포한 이론과 실제의 핵심인 입법 방향에 대한 대강의 의미를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육경변정과 삼범삼량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